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플러스 0.5%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반대로 0.7%가 빠지면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조금은 반대되는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SK 하이닉스만이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괜찮았고 금융주도 괜찮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이 상위 종목 내에서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낙폭도 크게 나왔었고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유일하게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모처럼 기관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금융주, KB금융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내에서 수급이 빠져나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많은 업종들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신호펙스, KB금융.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도 SK하이닉스, LG전자, HMM, 셀트리온,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플러스 0.27%로 마무리되었지만 S&P 500은 0.5%로 마무리되었고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조금은 더뎠지만 어제는 0.8%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다시 한번 미국의 3대 지수의 상승이 나온 것은 다시 한번 둔화된 고용시장 분위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가 3일간의 휴장일 때 그때 미국 증시에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4월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고 그로 인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것은 한 달치가 아니고요. 5월 첫째 주 일주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 2만 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23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되었고 그거는 지난해 8월 이후로 거의 9개월 만에 최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4월 고용도 좋지 못했었고 5월 첫째 주에 고용도 좋지 못했다라는 것은 과열되었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고 충분히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고용시장이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 기조가 조금씩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 15일 국내 시장의 휴장일 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보면서 최근에 5개월 연속으로 물가가 전망치를 상회했잖아요. 그게 조금은 꺾이는 지표가 보인다면 저는 그 시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라면 당연히 자산시장의 하나로서 코인 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술주의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다면 제가 5월 15일에 CPI 지수를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또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엔비디아의 회계 연도상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물가도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도 4분기 실적을 넘어서 향후 가이던스 전망까지 높아진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에 훈풍이 불고 또 조금은 주춤거리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제 아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5에서 10% 정도 예상치를 상회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시초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별다른 반등 없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하여금 엔비디아도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2월달에 고점을 찍었다면 엔비디아는 한 달 정도 더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통점을 꼽아본다면 두 종목 모두 반도체 관련주이고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깰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당연히 업종 그 이상으로 거시적인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약간 돌아섰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본격적인 추세 변곡점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덧붙여서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에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달은 키포인트로서 5월 15일 이때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또는 5월 22일 이 두 개의 일자를 한번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3대 지수에 상승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반도체 지수만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0.5%, 반대로 중국 증시는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유독 코스피 관련주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빨간불로 돌려세웠고,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반도체 지수,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름이 나오는 것이 오늘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국내 시장이 조금은 부침을 겪었던 4월 중순, 그때 이후부터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또 이츠한불이라든지 한국콜마, 또 코스맥스까지 대부분의 코스피는 4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보면 4월에 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한 달 내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주가에 부침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지만 단체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단체 관광객들이 부활하고 있고 또 중국 중심에서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동남아까지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주가의 변동이 심했었다면 그 리스크는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라고 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과거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 이것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한번 화장품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고요. 지금은 조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만큼 저라면 조금 눌렸을 때 가령 11선 부근 그 근처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주봉으로 보면 자, 코스피도 3주 연속으로 주봉상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괜찮았던 시장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꼭 그 이벤트 한번 챙겨보시고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